한국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나는 반대야. 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믿어보자. 그래도 나는 너무 불안한데. 여기 스위스에서 온 부부가 한국 병원에서 다투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출신 남편 루카스와 함께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루카스는 스위스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한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저희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의 생활은 설렘과 낯설음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편 루카스에게는 특히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선진적인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도 점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는 스위스의 경험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루카스는 한국이 작고 문화적으로 낯선 나라라고 생각했던 터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한국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위스에 계신 부모님께 한국에 놀러 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고 한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셨죠. 부모님은 평생을 스위스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오셨고 한국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인데다가 자신들이 익숙한 유럽 문화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라는 것을 계속 설명드리자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생활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은 결국 저희 부부를 만나러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신 부모님께 한국이 낯설게 느껴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스위스는 자연과 평화로운 생활 환경으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에 오면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첨단 공항인데 부모님은 그 넓고 깔끔한 시설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구나라며 놀라워하셨고 어머니도 이렇게 현대적인 공항은 처음이야라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모님의 첫 인상이 이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경험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아파트로 가는 길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야경을 보며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보며 이렇게 발전한 도시가 한국에 있을 줄 몰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적이고 발전한 도시를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셨던 거죠. 드디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생을 단독 주택에서 생활하셨던 부모님께는 고층 아파트가 다소 삭막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면 좀 답답하지 않니? 라고 물으셨고 어머니도 이곳이 너희 집이 맞니? 라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넓은 정원과 잘 꾸며진 커뮤니티 시설들을 보신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다 너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고 물으셨고 제가 네.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이건 마치 작은 도시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 수 있다니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희 아파트 생활을 지켜보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일어나 부모님을 깨우러 갔습니다. 어젯밤 온돌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주무셨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부모님께서 정말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온돌 위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고 어머니도 이불 속에 파묻혀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모님을 깨우며 아빠, 엄마, 이제 일어나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더니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닥이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어머니도 허리가 너무 편해졌어.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야라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온돌이 부모님께 정말 잘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부모님께서는 온돌의 따뜻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바닥에서 자니까 마치 피로가 모두 사라진 것 같구나. 어깨도 가벼워지고 몸이 훨씬 개운해졌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온돌이 정말 대단하죠? 겨울엔 더더욱 좋아요.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로 집안이 아주 따뜻해지니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은 정말 크고 발전한 도시구나.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보니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은지 몰랐어.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야라며 감탄하셨죠.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부모님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 투어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유명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고 라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반찬이 가득 차려졌는데 아버지는 놀라며 이게 다 우리가 시킨 음식이냐? 너무 많은 걸 주문한 것 같은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아빠. 이건 모두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돼요 라고 설명드렸죠. 고기가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신선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니. 아버지께서는 삼겹살을 한 입 드신 후 감탄하며 이런 고기 맛은 처음이야. 너무 부드럽고 맛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풍성한 반찬과 함께 먹으니까 더욱 맛있네. 한국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해라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계산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께서는 영수증을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스위스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먹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텐데. 저는 웃으며 한국은 음식이 맛있고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 음식에 반하곤 하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속이 좀 불편한 것 같아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처의 대형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은 최신식 시설로 가득했고 부모님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와 깨끗한 환경에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곧바로 진료를 받으셨고 MRI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위스에서는 MRI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놀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며 여기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험이 적용돼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바로 결과도 나올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죠. 그렇게 어머니는 한국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MRI 검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허리 디스크로 인한 문제였다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저와 부모님 모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저 소화가 잘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병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어머니는 그동안 가볍게 생각했던 소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스위스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감탄하신 것도 분명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렇게 빨리 검사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니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된 후 의사 선생님은 척추, 감압술과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방 치료라는 말에 조금 낯설어 하셨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한방 치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의 불신도 있으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침 치료와 척추, 감압술을 병행하면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완화될 수 있고 통증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주저하셨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어머니는 침 치료와 부항 치료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한방 치료는 어머니께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침이 피부에 꽂힐 때마다 살짝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지만 막상 침이 들어가고 나니 전혀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침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다니 신기하네 전혀 아프지 않아라며 놀라워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긴장을 풀어드리며 침 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어머니의 신경 압박을 줄여주면서 자연 치유력을 도울 겁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부항 치료 또한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등에 부착된 부항을 보시고 어머니는 약간의 의구심을 보이셨지만 치료가 끝난 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느낌에 감탄하셨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어머니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보며 한국의 한방 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척추, 감압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받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감압술 기계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의사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디스크의 압박을 풀어주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문하셨고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기계는 척추를 천천히 늘려 디스크의 압박을 완화시킵니다. 감압된 공간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죠.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감압술의 원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치료를 받은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분 좋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신 후 크게 놀라신 것 같아 매우 뿌듯했습니다. 스위스와는 다른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 효율성 그리고 전통적인 한방 치료까지 경험한 부모님은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몸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이런 치료는 스위스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놀랍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은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걸 보니 마음이 놓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에서 받은 침 치료와 척추 감압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받은 한방 치료에 대해 놀라워하시면서도 본인이 경험한 적 없는 치료 방법이라 더욱 흥미로워하셨죠. 어머니는 침 하나로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 줄 몰랐어. 정말 신기하네라며 계속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구나.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없었을 거야. 기다림도 없고 검사가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다니 말이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렇듯 두 분 모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져다준 편리함과 효과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서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신 덕분에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인사동으로 이동해 전통적인 한국의 차와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거리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길가에서 파는 도자기와 전통 공예품의 눈길을 멈추시며 이곳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만이 이런 섬세한 공예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차와 전통떡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찻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방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바닥을 만지시며 여기도 온돌이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네, 아빠 이곳도 따뜻한 온돌방이에요.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게 보통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니 몸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바닥에 앉아 차와 떡을 즐기며 정말 따뜻하고 아늑하네. 온돌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고유한 문화가 잘 보존된 나라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 이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은 그저 현대적인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라니 놀랍다며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이동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많은 빌딩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니 대단해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산타워의 전망대에 서서 서울의 넓은 전경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산타워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유명한 삼겹살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굽는 방식에 흥미를 보이셨고 특히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는 것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푸짐한 상차림은 스위스에서는 본 적이 없네. 그리고 반찬들이 하나같이 맛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대접하는 것 같아. 음식이 이렇게 풍성한데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구나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부모님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라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특별하고 풍성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나 봐.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문화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모두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온도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한국의 문화 속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서울 투어는 무척이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경복궁과 인사동의 매력,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의 풍성함까지 경험하면서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다양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 가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과 침, 치료에 대한 감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투어 후 어머니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셨고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고 허리가 또 아파지기 시작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받았던 침, 치료와 척추, 감압술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침과 감압술을 받으셨고 치료 후에 곧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디스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머니는 더욱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통증이 완화될 줄은 몰랐어. 스위스에서라면 몇 달은 걸렸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한식을 다시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제 경험한 삼겹살 외에도 다른 한식을 맛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사장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장님의 따뜻한 환대에 깜짝 놀라시며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기분이 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부모님은 다소 당황하셨습니다. 한국어로 가득 적힌 메뉴판을 읽기 힘들어하셨죠. 저는 부모님께 돼지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한국식 반찬을 주문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제처럼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거야? 라며 기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에 반찬이 가득 차려지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우리가 주문한 음식 외에도 이렇게 많은 반찬이 무료로 나오는 건 정말 믿기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은 음식을 맛보며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한 입 드신 후 이 맛은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맛은 스위스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돼지불고기를 드시며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맛있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즐기시면서 부모님은 스위스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발견하신 듯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다는 게 참 대단해. 반찬도 모두 다르게 조리되고 각기 다른 맛을 내는 게 신기하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부모님은 한국의 음식, 문화와 더불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병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스위스에서는 의사로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긴 대기 시간을 견디는 걸 보아왔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맞아. 오늘 치료를 받고 나니까 통증이 많이 줄었어. 스위스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해결이 되니 정말 편리하고 좋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고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검사부터 치료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중 하나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설명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부럽구나. 스위스도 발전된 의료기술을 자랑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이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크게 완화된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발전된 의료기술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니 앞으로 다시 오고 싶어질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그날의 저녁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음식,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후 저희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고 그 덕분에 남은 일정 동안 더욱 즐겁게 한국을 체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좀 더 한적한 분위기의 전통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장은 부모님께 한국의 일상적인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전통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상인들과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한 풍경에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마다 가지런히 진열된 각종 식재료들을 보며 이곳은 정말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시장 속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잘 챙겨주는 것 같아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찹쌀떡과 호떡 같은 한국 전통 간식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전통 간식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호떡을 한 입 드신 아버지의 표정은 금세 밝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구나. 겉은 바삭한데 안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건 처음이야라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찹쌀떡을 드시며 쫄깃쫄깃한 식감이 정말 독특하네. 이렇게 단순한 간식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날 줄은 몰랐어라고 하시며 즐거워하셨죠.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우리는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명소인 한방진료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받은 한방치료의 효과에 감탄하신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자신도 한방치료를 체험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무릎 통증이 자주 있으셨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진료원에 도착하자 한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무릎 상태를 진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의사로서 침 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약간의 긴장감을 드러내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아버지께 침 치료와 함께 부항을 권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치료를 받기로 하셨고 저는 옆에서 아버지가 침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약간의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치료를 받으신 후 아버지는 처음에는 침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는데 치료 후에 무릎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정말 놀라워라고 하시며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서양 의학에 익숙하셨던 아버지께 한방 치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부항 치료 역시 아버지께는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부항을 등에 부착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한결 줄어들었다고 하시며 한국의 전통의학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 스위스에서는 한 번도 이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치료법을 더 배워보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기뻐하셨고 한방 치료가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한 면에서 발전된 나라구나. 서양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인 의술까지 함께 발전시키다니 참 대단해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진료원을 나서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 생활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전통 한방 치료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치료법을 스위스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서양 의학과 함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빠 한국은 양방과 한방이 함께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조라고 설명드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부모님께서는 한방 치료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척추 감압술과 침 치료의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스위스에서 배운 서양 의학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의학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도 한방 치료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다는 게 참 신기해. 앞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체험이 스위스의 생활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신 듯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우리도 스위스에서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신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경험하신 것들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듯 했습니다. 한국의 온도,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전통, 의학의 융합은 부모님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부모님께서 더 많은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하시며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문제를 한국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 의학과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두 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오자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삼겹살을 다시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마지막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굽는 동안 이 삼겹살을 스위스에서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직접 고기를 굽고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야.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렇게 풍부한 음식 문화까지 있으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면 계속 소화 문제로만 생각하고 병을 키웠을지도 몰라. 한국의 빠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배운 습관들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에서의 한방 치료 경험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치료와 척추, 감압술을 받으면서 느낀 건 동양의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서양에서 배운 것과 다르지만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서양 의학과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스위스에서도 한방 치료를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며 의사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쉽다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저와 루카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너희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발전한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본 온돌과 의료 시스템은 스위스에도 꼭 도입해보고 싶어.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준비를 하실 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너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 우리도 앞으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꼭 잡아주시며 루카스와 함께 이렇게 멋진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자랑스럽다. 자주 찾아올 테니 다음에는 스위스에서도 한국의 좋은 것들을 도입해서 보여주도록 하자라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스위스에서도 실천해 보고 싶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다시 한번 경험할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한 후 저는 루카스와 함께 공항에서 부모님이 떠난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신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부모님께 가져다준 건강과 행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부모님과 저희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배운 작은 기쁨과 친절 그리고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루카스와 안나 부부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선진적인 한국 의료 시스템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